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미대학교 항공정비학부 계류장에서 야외 수업하게 된 것을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구미대학교 항공정비학부는 비행기가 총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류장에 4대가 있고, 실습장 안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실습장 안에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의 종류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세스나 항공기와 저쪽에 있는 F5 비행기, 그 다음에 팬텀,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코브라 AJ-완형이라는 코블라 비행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습장 안에 가면은 500MD라고 하는 헬리콥터와 세스나 비행기 3대가 실습장 안에 들어있어서 아마 전국에서 항공 계열 대학교에서 우리 대학교처럼 비행기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이 세스나 비행기는요, 왜 세스나라고 하냐면요, 이 항공기 제작 회사가 세스나입니다. 예, 그렇죠. 세스나입니다. 세스나.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뭐 H 회사, K 회사, 뭐 G 회사 있듯이 항공기 제작사마다 항공기 시리얼함을 붙일 때 앞에다 그 제작사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세스나라는 항공회사에서 요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세스나 172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세스나 172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요, 항공기 조종사들 때 조종 훈련을 할 때 초동 비행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초동 비행을 할 때 이런 훈련용, 연습용으로 많이 쓰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세스나 비행기는 날개가 이렇게 동체 위에 붙어 있는 이런 종류도 있고요, 날개가 중간에 붙어 있는 비행기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쪽에 보는 F5처럼 날개가 동체 하부에 붙어 있죠.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날개 상부에 붙어 있는 이런 비행기를 갖다가 우리는 고익기라고 합니다. 고익기. 날개 익자를 써서 날개가 상부에 붙어 있다. 그 다음에 날개가 밑에 동체 이 부분에 붙어 있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저익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익기와 고익기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런 훈련용, 연습용은 항공기 속도보다, 그렇죠, 안정성이 최고입니다. 안정성. 그래서 이런 고익기는 안정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고익기 날개를 쓰는 겁니다. 연습용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앞으로 공항에 가서 여객기 탑승해 보세요. 여객기 날개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꼭 레포트 낼까요? 그 여객기에 날개 보고 날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레포트 한번 낼까요? 아니요. 한번 꼭 보세요. 예, 좋습니다. 안 내겠습니다. 여객기는 어디에 붙냐면 저익기입니다. 그러면 저익기 장점은 뭐냐? 기동성이에요. 기동성, 속도,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연습용을 갖다가 저익기 날개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하죠. 훈련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익기 날개를 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런 세스나 비행기는 몇 명이 타냐면은 4인용입니다. 4인승. 그래서 앞에 조종 교관이 탑승하고 훈련생이 타고, 또 뒤에는 2명 탈 수 있는 4인승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연료는 여기에 보면은 212리터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비사가 되면은 리터라는 개념은 없어집니다. 무슨 개념이냐면요, 갈론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갈론. 몇 갈론. 그래서 갈론도 US 갈론이 있고 영국 갈론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식을 씁니다. US 갤론 단위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갤론은 여러분들 대충 보면은 3.75리터. 여러분들 호프집 가서 맥주 마시죠? 잔 크기가 얼마죠? 몇 cc예요? 500cc. 자, 그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세스나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최고 속도는 여기에 나와 있네요. 222km/h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순항 속도, 항속거리
상승 한도가, 자 보세요, 이것은 프로펠러 비행기입니다. 왕복 엔진이에요. 왕복 엔진. 요 왕복 엔진입니다. 왕복 엔진 때문에 여기 보면은 상승 한도가 몇 미터? 4100m. 그러면 여러분들이 킬로미터로 하면 몇 킬로입니까? 4km까지 못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요게 이제 세스나의 재원이고, 자, 앞부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세고 앞부분에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스피너라고 합니다. 스피너 따라해 보세요. 스피너. 자, 스피너는 이 프로펠러와 같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항공기에서 추력이 발생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항공기는 앞으로 나가죠. 나가게 되면 이 스피너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력이 증가됩니다. 항력. 그래서 항력 감소를 위해서 이 스피너를 유선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비를 하게 되면 드라이버를 가지고, 드라이버를 가지고 스피너를 제거하고 이 프로펠러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안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그렇죠, 엔진. 자, 6기통 대향형 엔진이 있습니다. 왕복 엔진의 종류는 크게 어떻게 분류합니까? 성형 엔진하고 대향형 엔진,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항공기 엔진은 어떤 엔진이냐면 대향형 6기통 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은 여러분들 집에 있는 승용차, 뭐 H4에서 나온 뭐 EQ 그런 차 있죠? 예, 그 엔진 마력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작동 원리는 똑같습니다. 단지 이 앞부분에 프로펠러가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행정 기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것은 뭡니까? 카우링이에요. 여러분들 카우링 이론으로 많이 배웠는데 실질적으로 카우링이 뭐지? 낫셀이 뭐지? 엔진 마운트가 뭐야? 이렇게 많이 의구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카우링이라고 합니다. 예, 카우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윈드실드. 자, 윈드실드는 강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자, 이 비행기는 자, 경비행기이기 때문에 윈드실드가 한 겹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책에서 배울 때는 두 겹으로 되어 있죠. 내측과 외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외측은 항공기가 설계 순항 속도로 비행을 할 때, 설계 순항 속도입니다. 설계 순항 속도로 비행할 때 1.8kg의 새가 와서 비행을 할 때 충돌을 해도 깨지지 않아야 된다. 파손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배웠죠. 네. 그 다음에 내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측은 압력에 요압에 3 내지 4배, 외측은 1.8kg의 새가 와서 충돌해도 안 깨져야 되고 요압에 7 내지 8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배웠죠. 맞죠? 그래서 이것은 윈드실드다. 자, 이렇게 강도가 강하게 되어 있는 목적은, 자, 항공기가 비행을 하다 보면은 버드 스트라이크도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박도 맞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작용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행을 하는데 속도가 빠르죠? 고도가 높죠? 그런 상황에서 새와 충돌해서 이 윈드실드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종사는 어떻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강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옆에 있는 저런 F5나 팬텀 같은 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외부에 가서 망치로 깨려고 두드려도 안 깨집니다. 그 정도로 단단합니다. 예. 그런데 내측에서는, 안쪽에서는 깰 경우 잘 깨집니다. 그 원리는 저쪽 비행기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이 로스랜딩가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살짝 앉아보세요.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노스랜딩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기 바뀌는 장착 위치에 따라서 앞바퀴형이 있고 뒷바퀴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항공기들은 대부분 어떤 바퀴형을 쓴다? 앞바퀴형을 씁니다.
자, 앞바퀴형의 장점은 뭡니까? 앞바퀴의 장점은 조종사의 시야가 넓다. 또 뭡니까? 그라운드 전복, 그라운드 루프, 그라운드 전복 위험성이 낮다. 그러나 반대로 뒷바퀴 형식은 뭡니까? 어떻게 돼요? 조종사의 시야가 좁아요. 왜? 비행기가 수평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뒤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항공기, 자, 바퀴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바퀴는 또 이런 형식처럼 고정식이 있고 저런 전투기처럼 접게 들이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을 우리는 노스 랜딩 기어라고 합니다. 항공기에서 브레이크의 장착은 어디에 되어 있을까? 어느 바퀴에 되어 있을까요? 앞바퀴는 절대 없습니다. 모든 항공기, 여객기든 전투기든 경비행기든 간에 브레이크는 여러분들 보세요. 없습니다. 브레이크 없어요. 앞바퀴에 브레이크 장착을 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항공기 되게 위험하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이론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막 자전거를 세게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뒷바퀴 브레이크를 안 잡고 앞바퀴 브레이크만 잡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원리입니다. 항공기는 더 심하겠죠. 왜? 무게가 무겁고 속도가 빠르니까. 예, 그래서 현재 뭡니까? 브레이크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하얀 부분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완충장치인데, 완충장치 여러분들 제가 랩부터 한번 냈죠. 완충장치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예? 세 가지, 땡, 네 가지죠. 자, 공기압력식이 있고 고무식이 있고, 자, 이렇게 보는 평판 스프링식, 이걸 갖다가 평판 스프링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된 걸.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올레오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판 스프링식이 있고 올레오식이 있는데, 현대 사용하는 항공기의 완충 장치는 대부분 올레오식을 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올레오식의 완충률은 몇 프로? 75%. 평판 스프링식의 완충률은 몇 프로요? 47%에서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항공기 주날개입니다. 주날개인데, 자, 날개 요게 있어요. 요게 뭘까요? 요게 뭘까요? 아, 여러분들 수업 시에 이론 시간 다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스트러트입니다. STRUT, 스트러트라고 합니다. 날개를 동체에 장착할 때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산업기사나 아니면 정비사 면허 시험이나 아니면 기능사 시험 보려면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자, 항공기 날개에서는 양력이 발생되고 동체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중력이 발생되죠. 그러면 날개 윗면은 휘어집니다. 이렇게 휘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동체는 가라앉으려고 그러고 이건 뜨려고 하니까 이 스트러트에 받는 응력, 스트레스는 어떤 응력을 받을까요? 어떤 응력,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인장이죠. 인장. 왜 그렇습니까? 날개는 양력이 발생되니까 상승하려고 그러고 동체는 떨어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양쪽에 잡아 당겨주겠죠. 그래서 인장 응력이 작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뒤쪽으로 와보세요. 예, 뒤쪽으로 옮겨보세요. 뒤쪽으로. 자, 보시면은 요게 이제 주날개입니다. 주날개에 부착되어 있는 조종면은, 자, 1차 조종면이 있고 2차 조종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1차 조종면은 뭐라고 그랬죠? 승강기, 방향키, 도움날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것이 도움날개입니다. 선생님 여기 좀 한번 찍어 주실까요? 예, 요게 도움날개입니다. 자, 도움날개는 차동 조종 장치라고 했어요. 한쪽이 내려가면 반대쪽 저쪽은 올라가요. 그렇죠. 배웠죠. 그래서 항공기가 롤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뭡니까? 플랩은 요 상태에서 더 이상은 안 올라갑니다. 내려오기는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플랩의 역할은 뭡니까? 고양력 장치예요. 2차 조종면입니다. 실질적으로 플랩이 없어도 항공기 양력은 발생됩니다. 맞죠? 왜? 날개꼴 형상에 의해서. 그런데 플랩이 장착되어 있는 이유는 양력을 더 많이 발생해서 항공기가 빨리 뜨고 내릴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2차 조종면인
이런 플랩이 장착되어 있다. 자, 여기까지만 이번 시간 수업하고 한 5분 동안 쉬었다가 다시 2교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